반갑습니다. 노동적 간부론 교신 1강을 시작하겠는데요. 노동적 간부론 기본 교재가 여기 책 보시면 노동적 간부론 특강 5일에 끝내는 민중의 소리에서 나온 이 책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우선 이 책을 골간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요약 발제한 그 한글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또 이 한글 텍스트 파일을 기초로 PPT 교환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강의를 듣고 더 궁금하거나 상세하거나 이론적 내용이 더 궁금하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첫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 강의가 제목이 봤더니 조직생활이 들어있어요.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조직생활 그럼 뭘 연상해요? 조폭이죠. 가령 사회생활에서 내가 조직생활 했다 그러면 야 그럼 무슨 조폭인가? 이럴 정도로 노동권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이제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해요. 노동권만큼이나 부정 인식이 강한데 이건 사실은 생각해 볼게. 헌법에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중에 3대 자유를 아주 가장 기본이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살아가는 데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1번이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양심의 자유거든요. 만일 표현할 수 없다면 양심을 거슬러 살아가야 된다면 그건 사실은 전형적인 전제주의죠. 예를 들자면 예전에 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러잖아요. 뭔가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썼다고 해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걸 블랙리스트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지원을 끊는다든가. 두 번째 결사의 자유죠. 그러니까 좀 너무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오늘의 BTS나 오징어 게임 있을 수가 없죠. 왜? 이걸 제약했던 옛날 대표적인 게 뭘까요? 검열이었어요. 8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가령 음반을 내면 항상 건전가요가 한 편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박정희 전두환 시대.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 자기 요구가 실현이 안 되면 두 번째가 결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단결권의 헌법적 기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결사의 자유를 해서 안 되면 집회 시위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3대 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집회! 그러면 뭔가 반정부적이고 부정적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사가 뭘까요? 조직을 만들었다 이런 거. 그럼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식 자체가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라 한다면 이게 민주주의라 한다면 소위 말하는 왜 이런 부정적 인식이 생겼을까요? 언제 생겼을까요? 그 독재시 생긴 거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는 집회 시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독재 시대에는 일사불란, 질서정연 이렇게만 읽었어요. 정부의 방침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국민교육 헌장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뭔가 반정부적에도 반체제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성을 이루는데 이건 별로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간부는 태어난 게 아니니까 간부를 위한 모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부를 필요하는 클럽이 필요하다. 왜? 간부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전제는 우리는 무슨 조폭이나 다른 조직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간부예요. 그럼 노동조합은 어떤 조직일까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았고 아까 1교시에 노동 3권을 보았고 그래서 보통 노동조합을 이렇게 표현해요.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 혹은 최소한의 선택을 노동조합 표현. 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질 때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판 그것이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조합이거든요. 자, 그런데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우산도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일회용 우산이 있고 골프 우산처럼 엄청 단단한 게 있어요. 같은 우산이라도 어떻게 될까요? 크고 튼튼해야 돼요. 기왕이면. 노동조합도 크고 튼튼한 게 좋죠. 그럼 우산이 튼튼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천이나 비닐이 크다고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일회용 우산하고 골프 우산은
우산대가 다르죠? 우산살이 달라요. 뭘까요? 아, 우산대하고 우산살이 크고 나서 그래, 비닐, 천이 커야 되는 것이. 그거 없이 크기만 크면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죠? 제 무게를 못 이기고. 그래서 그게 바로 노동조합이 뭘까요? 뼈대, 골간, 기둥 역할을 하는 것. 그걸 간부라고 하는데 사실 간부가 뼈대란 뜻이에요. 간, 간자가. 골간 할 때 간이거든요. 아파트로 치면 그게 뭘까요? 내력벽이죠. 아파트는 아니 창문도 예뻐야 되고 베란다도 그럴싸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아니 내력벽이 튼튼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흔히 간부가 노조의 기둥이고 간부가 서야 노조가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부가 없으면 노조는 있으나 마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래. 간부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간부가 있어야 사실 간부는 어떤 걸까요? 집안으로 치면 가장, 어머니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죠. 장도 있어야 되지만 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간부의 정의. 간부는 어떤 사람일까? 또 간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간부는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간부는 조합원에게 지시하는 사람이다. 간부는 조합원에게 설명하는 사람이다. 간부는 조합원을 이끌어간다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노동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는 사람이다. 내 의견을 들이먹인다, 설교한다가 아니에요. 이런 게 굉장히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간부를 한번 해볼래? 그러면 다들 주춤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게 아니고 네가 참 대인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요. 제가 근데 말을 잘 못해서. 제가 마음이 약해갖고 이게 뭐라고 시킨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모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럼 정치인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의사를 어떻게 집대성하고 반영하는 것이지 내가 낸데 하는 건 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독재시대 간부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죠. 근데 민주화 시대 간부는 뭘까요? 민의를 받드는 사람이잖아요. 민주형 노동조합의 특징은 뭘까요? 의용 노조는 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독재시대 노동조합이죠. 민주화 시대 노동조합이라 받드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앞장서 집행한다. 그러니까 집행을 지시하고 뒤에서 막 채찍질하고 단속하고 점검하고 이게 아니고 본인이 한다. 그래서 간부를 좀 해보라 했더니 제가 마음이 약해갖고 혼자는 열심히 하겠는데 그래서 너를 간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보니까 정말 모범적이지 않냐. 제가 위원장님 제가 그건 하겠는데요. 법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간부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이 간부지 자기는 뒷전에 있으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관료잖아요. 관료하고 노동조합 간부는 달라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구나 이래요. 대신에 그러려고 그러면 간부가 한둘이 아니니까 세 번째는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부위원장이 여러분이 있는데 부위원장이 참 애매하거든요. 위원장의 권리시 대응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권리가 안 돼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명확히 역할이 없으면 책임이 없으면 모호해요. 그래서 대부분 노동조합이 위원장하고 사무장이 중요하고 부위원장은 애매하거나 각종 부서는 다 있는데 별로 부서장은 하는 일이 없고 대충 위원장하고 사무장이 다 대행을 해버리면 이게 죽은 노조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 다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 간부의 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모시는 사람이에요.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 우리가 정치인에게 바라는 바죠? 그러잖아요? 정치를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선거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당선만 되고 나면 다시는 안 나타나죠? 노동조합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왜 지금 간부론 공부를 하는 걸까요? 또 그래요. 근데 저는 능력이 짜쳐가지고 간부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의 내가 있는 것도 그렇죠. 21세기에 태어나서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산물이지 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떨어지거나 우리 위원장님 정말 능력도 출중하신데 그거 타고난 게 아니에요. 부위원님 참 대단하신데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소장님 참 교육을 잘 하시는데 제가 40년 했거든요. 30년 전에는 아주 어리버리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게 짝이 없죠. 20년 전에 했던 걸 지금 돌아보면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지난달에 했던 교육도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어. 무슨 얘기일까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온 것이지 타고난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부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자면 준비돼야 된다. 사실은 공무원도 똑같죠. 진급을 해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요? 진급하고는 바로 그 뒤에 따르는 거 연수죠. 왜? 연수를 해야 돼요. 내가 계장이 됐는데 계장이 직급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원래부터 계장이 아니더라요. 그리고 과장을 승진했으면 연수가 제대로 안 되면 아랫사람이 피곤하거든요. 왜? 과장이 계장 역할을 하고 있고 계장이 주임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간부는 교육받고 훈련되는데 핵심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조직적으로. 왜? 개별적으로 공부하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간부를 하려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뭐 하는 데다. 노동조합 간부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이걸 하나씩 배워야지. 야 하다 보면 차차 배워. 하다 보면 다 하게 돼. 나도 원래는 하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주목구구식이고 간부들이 간부 생활을 기피하는 원인이에요. 뜻이 소중하고 누군가 해야 되니 하고는 싶은데 거의 맞고 품는 식으로 하라 그러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훈련도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수죠. 하다못해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하려고 연수를 하는데 아니 공무원 시험 치고 나면 바로 발령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수를 하죠. 교사도 바로 발령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가령 뭐 실기시험을 아무리 잘 친다 하더라도 현실은 항상 내가 알려놓은 거고 풍부하고 그렇거든요. 동사무소 근무해 보세요. 민원사항이 내가 책을 100권 달달 외워봐야 100권의 책이 안 나와요. 그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은 저 뒤에 계장님이 훨씬 잘 알지 저는 몰라요. 일단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조직적으로.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조직 생활이라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혼자 면벽 수도할 것 같으면 조직 생활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거부감을 저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적 거부감이고 실제로는 아 저게 체계적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정적 인식이 가시겠고 그러면 조직생활이라는 게 뭐라는 거냐? 그러면 조직생활이 뭐냐? 그러면 생활에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 나와 있죠. 조직생활이 뭘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공부와 관련된 건데 제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예습이에요. 예습 왜 효과가 좋은가 하면 복습은 다 들었던 기억을 복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의의가 있지만 예습은 뭘까요? 교재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구상하고 상상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창의적이 돼요. 복습은 모방만 해요. 그래서 여기 5가지입니다. 그러면 저게 들어갈 게 뭘까를 사실은 다 익히고 있으면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셨을 걸로 믿고 1. 노동조합은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난다. 그래서 우스갯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회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 간부들이 뭔 회의를 저렇게 많이 하냐. 그래서 회의를 제발 좀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집단 생활에 대해서 그런 게 생긴다. 뭘까요? 회의를 하면 할수록 내가 발전해야 되는데 가니까 맨날 지적받고 맨날 까이고 맨날 보고하려고 하니까 3번째, 공부해야 된다. 그럼 공부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데서 가장 거부감이 없는 나라예요. 보통 나라들은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냐인데 대한민국은 유교의 전통이 너무 강해. 사농공상 뭘까요? 선비가 최고예요. 그러면 공상은 최하예요. 이전부터.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학습에 대한 거부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의 보고는 그런데 학습 저걸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집행, 평가 교재에는 이게 뭐 총화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고 쉽게 말하면 평가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회의는 회의 준비를 잘해야 된다. 안건처리 결정사항을 확인했는데 왜 확인이 필요한가 하면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결정사항이 무엇인가를 두고 갑론을 하게 돼요. 아니 그 부위원장이 하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건 사무처장 몫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명확히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의 발언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 뒤에 이제 소수 의견도 존중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발언. 근데 사람들이 어떤 노동조합을 가게 되면 회의 중에 참가자가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하는 집행부가 있고 발언이 없는 노조가 있어요. 발언이 없는 노조는 왜 발언을 안 할까요? 집행부 구성원들이 원래부터 내성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발언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을 때 발언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의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회의는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점검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회의는 초안을 바꿀 수 있어야 회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발언은 다른 말로는 이견이 자유로워야 된다. 견해가 다른 거예요. 이견은 뭐가 다를까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뭐예요? 교리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이건 이래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 들어오면 바꿔야 되겠네? 이래 회의인데, 아니 회의를 몇 시간 했는데 토시 하나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수기잖아요. 그럼 발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발언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지도부가 회의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잘 생각해 보실 것은 어떤 거예요? 박근혜 시대에 만기 친남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니 문체부 장관이 과장 인사를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 과장시켜라, 누구 국장시켜라를.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 중에 적자 생존이라고 있었어요. 찾아보시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국무회의를 하는데 전부 받아쓰기라고 있는 거예요. 받아쓰기 해야 살아남고, 발언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음번 경질 대상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발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 40분 읽고 장관은 전부 받아쓰기만 하고, 이거 회의가 아니에요. 연병장에서 연대장이 지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건 회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 사실 독점은 뭐가 관계되는 거면 특히 최고위 간부가 하면 안 돼요. 아니 부장님이 한마디 했더니 위원장이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장님이 한마디 했더니 위원장이 30분 얘기해보고, 또 무슨 국장이 얘기를 했더니 부위원장이 그건 김 국장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러면 누가 발언을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다수결의 원칙이 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소수 의견도 존중돼야 되고, 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견이 존중돼야 된다. 이게 핵심. 이견이 존중. 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분해 놓을까요? 다르다와 틀리다는 구분해야 되죠. 뜻이 전혀 달라요. 근데 보통 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장님, 의장님, 저는 의견이 틀립니다. 그럼 발언권 주면 안 돼요. 왜? 의견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의견.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회의 진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는 끝나고 얘기하셔. 그 회의를 왜 합니까? 총의를 모으자고 회의를 하는 건데, 회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적인 생각은 뭘까요? 회의를 했더니 내 의견이 1도 반영이 안 돼. 그럼 회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노동적 간부를 처음에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언해봐야 다 나중에 잠깐 보자, 단속 대상이 되고 내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면 회의를 안 합니다. 사실은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가 집단 지성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게 훨씬 우월하다예요. 이 원칙이 반영된 게 회의예요. 왜? 아니 단체로 교섭하고 단체로 행동을 하려면 뜻은 모아야 되는데 안 모아지면, 모으는 게 첫 번째가 그게 회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의가 정기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보고입니다. 보고 그러면 일단 부담이 생기네요. 왜? 우리는 보고 그러면 결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다. 왜 아닐까요? 1. 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왜? 왜 서면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고 기록의 차이가 뭐예요? 기억은 편집됩니다. 자기 편리한 것만 기억해요. 기록은 객관이에요. 나중에 논란이 생겨요. 응?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물증이라고 그러죠?
아니 다툼이 생기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라는 얘기지. 이거 무슨 이 서류 작성하는 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이런 거예요. 보고의 목적인데요. 보고를 왜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를 왜 하냐? 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상황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해요. 판단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결정이 그나마 가능. 판단이 잘못되면 그 다음 결정은 하나만 해요. 뭐랑 똑같아요? 집을 짓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기둥도 세우는 거지. 기초도 제대로 안 따놓고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위험하죠. 그래서 결정 전에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보고가 필요한 거다. 보고는 가장 상세해야 되고 가장 객관적이에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쓰면서 자기 정리도 돼요. 원래 우리가 일기를 쓰는 이유도 그렇죠. 왜? 기억은 편집되는데 기록은 남잖아요. 또 하나는 그걸 메모하면서 자기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자기 학습의 효과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보고는 간부이자 특히 이것이 뭐라고? 권리예요. 권리. 권리는 뭐냐면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어야 돼. 자, 보고를 해놓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했다시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게 권리예요. 왜? 내가 조합원의 의사를 모아왔는데 이 반영도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면 조합원들은 아니 지난번에 부장님한테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다를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권리다. 그래서 간부가 자기 직분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간부에 맞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근거가 사실은 보고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학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부는 간부에게 첫째가 하는 게 학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습은 책만 있는 건 아니고 실천도 있고 토론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직접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나이 30 먹어서 대학원을 간다고 해도 반대하는 부모가 거의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적 현상이에요. 나이 40에 박사를 하겠다 그래도 아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런 미친놈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간부도 똑같아요. 내가 간부 생활을 했는데 내가 뭔가 좀 배운 것 같다 라고 하면 보람을 느껴요. 계속 간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배우기는커녕 내가 자꾸 뭔가 이게 방전되는 것 같다. 학습은 어떤 말을 보면 우리가 쓰는 핸드폰으로 치면 충전이에요. 집행과 실천은 방전이거든요. 그렇죠? 배터리가 깔랑깔랑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학습이죠. 학습은 충전인데 학습은 일상적인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다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듯이 호흡을 하듯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쉽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 몰아서 하겠다. 벼락 공부를 하겠다. 근데 그런 노동조합 간부를 하면서 그런 시기는 없어요. 왜? 봄에 바쁘면 여름에 편할 것 같죠? 교섭 끝나면 다음에 될 것 같죠? 그런 때는 없어요. 그런 때는 없다고요. 또 학습은 쉼이 아니고 충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뭘까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시켜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학습을 혼자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해야 된다. 학습은 왜 혼자 하면 안 되는가 하면 혼자 하면 이게 독해가 아니라 뭐가 생길 수 있어요? 혼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주관적으로 이해한대.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것이 맞는 이해인가는 누군가에게 같이 하면서 비춰봐야 알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같이 해야 돼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문에는 왕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왕도가 뭐예요? 로얄 로드예요. 예전에 위라고 있잖아요. 왕자에게 공부를 시켜 있는데 왕자가 자기 스승에게 아니 내가 왕인데 공부를 이 아래 것들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냐? 어? 좀 왕이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 그게 왕도예요. 그때 스승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There's no royal road. 공부는 왕이나 천민이나 똑같이 하는 거다. 배우고 익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습이 뭐예요? 익힌다. 배우고 익히는 데는 왕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습관이다. 아시겠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누군가 해야 되고 그걸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집행이에요. 집행은 다 알죠. 사실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특히 공무원 여러분이 왜? 행정이 대부분 집행이에요. 왜? 원래 삼권 분립이 뭐예요?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집행하는 데거든요. 사법부는 왜 집행대로 안 했냐고 처벌하는 데가 사법부죠. 그래서 사실 집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는 굳이 사실 강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집행 관련해서는 그래. 회의나 보고라고 하는 것이 집행으로 이어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결정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되면 하나만 하죠. 두 번째, 집행의 기준이 있어야 돼. 그거는 여기서 확인할 게 없고요. 누구나 잘 그래. 결정 사항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다르게 반영되면 뭘까요? 집행의 핵심은 규율이에요. 결정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규율이 생명이다. 안 지켜지면 하나만 하되 그런 결정은 결정의 권위만 없어져요. 그렇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간부 역할인데 뭘까요? 결정사항을 네 번째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정사항을 최고 간부부터 앞장서서 규율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규율이 생명이라고 할 때 주의할 게 뭘까요? 이중규율. 이중규율이 뭘까요? 국장님은 지켜야 되고 위원장님은 안 지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흔히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규율이 생명할 때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선공후사 뭘까요? 간부도 개인 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인을 다 희생하라. 개인 생활을. 그게 아니고 항상 선공후사의 원칙. 이건 뭐 왜? 여러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뭐 강조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직의 수행인 게 아니라 시장에 종사하게 되면 노동자는 다를 수 있거든요. 왜? 사측, 회사의 이해관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공후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죠. 평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이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계획은 열심히 세우고 집행은 죽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평가를 안 하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해봐야 허탈하고 안 하는 놈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굳이 회의 때 열띤 토론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집행도 적당히 하게 되면 그래서 평가가 잘 안 되면 어떤 편향이 생겨요? 요령주의가 생겨요. 또 뭐가 생겨요? 형식주의가 생겨요. 적당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바둑으로 복기죠. 복기를 통해서 그래 잘한 것은 이어가고 부족한 건 채우고 잘못된 건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발전이 있죠. 이걸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습 효과는 인간만 있어요. 왜? 동물은 본능대로 해요. 본능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인간은 처음에 잘못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발전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평가는 계획이 어땠고 그 결정이 어땠고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플랜 투 에스티메이트 이러잖아요.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가는 주체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주체적 입장이란 뭐예요? 자기 평가를 해야 된다. 평가가 남 지적하고 남 평가한 게 되고 자기에게 빠지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죠. 유체이탈. 평가를 이렇게 하자면 아무도 평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높은 사람은 모든 게 다 아랫사람 잘못이고 아랫사람은 전부 다 윗사람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가를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고 나서 네 부가 찌짐이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적인 입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의 지적과 비판은 노동적 활동을 개선하고 간부 발전은 아주 중요한 조직생활 영역이고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너 그럴 줄 몰랐다. 나만 잘못했고 너는 잘했냐? 이런 거거든요.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가나 비판과 지적이 기본적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애정이죠. 애정.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게 해야 그 평가가 지적이 고맙지. 이게 무슨 결국은 이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 지적을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지적과 비판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은 평가를 잘도 해야 되지만 진짜 훌륭한 간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수용하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인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람 되는 첫째예요. 누구나 다 지적은 쉽지만 몸에 좋은 약은 쓰잖아요.
약을 먹어야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쓰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자고죠. 그럼 이게 뭘까요? 자기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다시 조직성을 얘기하는 거, 훌륭함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이 자기 발전의 보약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지적받고 그것을 통해서 고쳐나가면서 내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태어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비판이란 보약을 입에 쓰다고 뱉어버리면 안 된다. 실제로 그러면 간부가 잘해보려고 그래, 회의, 보고, 학습, 집행, 평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왜? 누구나 다 잘해보려고 하지 애초부터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잘 안 될까? 거기서 간부의 조직생활에서 아주 핵심적인 지점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위기 그럴 때 노동조합 위기는 뭘까요? 우산이 흔들흔들하다요. 우산이 불안정하다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 다니면 노동조합 간부 교육을 하게 되면 100% 동의한 게 뭘까요? 대한민국 노동조합 간부의 꿈은 뭘까요? 더 높은 간부가 되겠다가 아니에요. 뭘까요? 간부의 꿈은 간부를 그만두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절해주면 쟤를 잘 키워가지고 물려주고 그만두겠다. 이게 옳은 일인 줄은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대의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힘든데. 자, 그러면 힘든데 말이에요. 직장생활이건 노동조합 간부생활이건 힘들어요. 문제는 사람 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고 관계의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이제 인간관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사실 상처받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가장 슬픈 일도 사람으로부터 오고 가장 괴로운 일도 그로부터 와요. 그렇죠?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통이에요. 소통의 반대가 단절이죠. 변화의 반대가 정체인데, 단절되고 정체됐다고 느끼면 어떡할까요? 답답하죠. 다시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겠죠. 문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취업 포털이죠. 사람 일은 조사해봤어요. 직장을 떠나는 이유 그랬더니 놀랍게도 뭐 예상되시겠습니다만 일이 싫어서는 한 20% 되고, 뭘까요? 과장님이 싫어서, 그 다음에 아래 것이 속을 썩여서, 사람이 싫다가 80%. 여러분 아마 100% 공감하실 거예요. 힘든 게 뭐냐? 우리 부서가 문제다. 우리 부서에 저 고문관 때문에 문제다. 그렇죠? 쟤만 제발 좀 정원 갔으면 좋겠다. 목공이 포도청에 다니고 있는데 그럼 남은 숙제는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란 게 뭐라는 거냐? 이게 사실 숙제죠. 직장 다니는 사람 최대의 숙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어디나 있어요. 있죠?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대 갔다 오면 항상 내무반에 고문관이 한 명 있습니다. 저 새끼 때문에 연병장으로 5바퀴 더 돌아야 되고, 하여튼 쟤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꼭 있어요. 문제는 제가 제대하거나 저 병장만 제대하면 우리 내무반에 평화가 올 것 같은데, 병장이 제대해도 평화가 안 옵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정근을 갔는데 또 생겨요. 우리 내무반만 그런 거야. 다른 내무반도 그런 거예요. 그래, 공무원인데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야. 저쪽 부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부서가 지긋지긋해갖고 정근 신청을 했더니 저리 발령이 났는데 저기도 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20년 공무원 해봤는데 어디 가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책도 있거든요.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화와 분노는 왜 생기는가 하면 힘들어서요. 내무반에 왜 고문관이 있을까요?
군 생활이 힘들어요. 그렇죠? 내 의사에 관계없이 대면 군대 갔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제약돼 있지. 그러니까 군 생활이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중대장한테 대들면 남한산성 갈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할까요? 제일 순하고 만만한 대상을 정해가지고 거기다 화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인은 딴 데 있어요. 근데 엉뚱한데 화풀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징후라고 그래요. 그것이 서로를 불행하게. 물론 화풀이 대상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절대 대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순하고 착하고 어리무드한 사람이 대부분 대상이 되죠. 아, 고위층 자녀가 어떻게 대상이 돼요? 그 사람 다 열외지. 뭘까요? 약자를 괴롭히는 거. 약자를. 그걸 보통 이제 혐오, 증오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봐야 될 것은 이런 거죠. 부당한 증오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면 진짜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성적인지 이게 감정적이지 않는지 따져봐야 된다. 부당한 증오가 사실은 우리가 노동조 활동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바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간부는 전부 자기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일정하게 그래 내 불이익을 감수하고 좋은 일을 해보자고 왔기 때문에 왜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가 하면 사실은 간부 안 할 때는 사이가 좋아요. 간부를 하고부터는 갑자기 관계가 더 해지거든요. 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요구 관계가 더 높아진 것도 있지만 간부는 왜 그런 이 문제를 겪게 되는가 하면 뭐가 관계가 있는가 하면 간부는 일정의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게 함정이 있어요. 뭘까요?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간부는 어느 정도는 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세게 붙여요. 조합원들끼리는 세게 붙일 일이 없어요. 근데 간부들은 세게 붙여요. 세게 붙이는 거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상처받고 화풀이를 하게 되죠.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이 화풀이를 하면 화를 부당하게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장님을 갈구죠. 치병을 물을까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부당하게 억울한 대접 받으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화내죠. 엄마는 갑자기 큰애한테 화를 내고 큰애는 갑자기 막내한테 야! 청소 좀 안 하냐? 이래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화낸다고 그랬어요. 왜? 그걸 종로에서 풀고 와야지. 그래서 사실은 노동조 간부를 하시면 그 간부 가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활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가족들이 제일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밖에서 있었던 일은 밖에서 풀고 와라. 왜 밖에서 쌓인 화를 집에 와서 인상 쓰고 말 안 하고 화내고 그거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뭘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부가 조직생활을 통해서 그렇죠. 회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학습도 하고 집행도 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게 인간관계라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뭘까? 그게 저는 아주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의 감옥. 다른 말로는 주관적 확신의 함정입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다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다름에 대해서. 아, 나와 다르구나. 그러니까 원래 공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더 정확히 알았다가 아니에요. 뭘까요? 다름으로부터 배운다가 진정한 공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 간부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아, 나와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것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돼요? 고집쟁이가 돼요. 그러면 부딪혀요. 그게 확신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간부생활을 하는데 힘든 게 있다면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존중받고 내 생각을 펼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위정자는 지식인도 마찬가지죠. 지식인이 고집이 세요. 뭘까요? 자기가 박사다요. 어떻게 할까요? 다름을 못 받아들여요.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딪히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가 마음에 갇혀 있다는 건 뭐겠냐. 내가 감정의 포로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고달프고 힘들어서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때 남 탓을 한다는 것이고 가까운 동료를 원망하기 쉽다는 거다. 이것은 사실은 누구에나 갖고 있는 자기 보호의 본능이고 자기 합리화의 속성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드리면 이게 본능, 합리화. 이걸 넘어서서 뭐라고요? 그래. 다른 걸로부터 배워야 되겠다는 열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간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시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 의견을 모으는 사람이다. 먼저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려고 그러면 고초가 많죠. 왜? 전임이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다. 그 배움이 사실은 성장으로 나타날 때 간부 생활에 대한 자부심, 긍지,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간부로서 조직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점이 그거다. 간부들과의 관계, 동료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경계할 게 확신의 함정, 부당한 징후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름으로부터 배우는 것, 배워야지만 성장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간부론의 첫 번째. 간부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조직생활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직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고 배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